직장에 우리 대한민국 대기업에 근무를 하셨는데 대기업 안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어때요? 좀 많이 나아졌죠. 일단 27년 전에는 어땠어요, 선생님? 27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여성과 남성이 해야 될 일도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남성분들이었죠.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여성이 하고 있는 일들은 거의 지원 업무, 서포트하는 업무들이 주였던 것 같고요. 그 리더의 자리에 있던 분들은 남성분들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네. 지금도 여성 임원은 뭐 신문에 나는 기사거리니까. S사 다니는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부사장 진급이 한 15명 이상으로 진급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성 임원은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럼요. 얼마 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도 처음으로 여성 부회장이 이제 부임했다. 하나 어디에서? 그 현장에서 있었을 때도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케이스들도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조금 특이했던 점은 승진은 해서 임원은 됐지만 하는 업무는 똑같은 거예요. 직장생활 27년 해오면서 여성으로서 갖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같은 여성으로서의 롤모델? 그쵸. 이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관리자급 이상 분들은 남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무리 저를 잘 이끌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의 벽이 생각보다 높아요. 맞아요.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폭이나 그리고 또 자칫 오해 사기도 쉽고요. 이끌어 주려고 하다가 친하게 지내면. 네. 그래서 서로 어느 적정선은 좀 지켜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동성들끼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여성 롤모델 리더가 없어.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리더가 된 여성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되게 남성적이에요. 뭔가 좀 되게 소위 말하는 센 캐릭터. 그런 여성분들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사람은 다 각자 갖고 있는 고유의 개성이 있는 건데 좀 다양한 리더, 나랑 비슷한 리더분이 계셨을 때 더 이렇게 그 길로 가면 좋겠다라는 길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아쉽죠. 선생님 지금 나오는 지금 이 시점은 어때요? 선생님보다 한 15살 어린 후배들한테는 또 다르죠? 그들에게는 위에 여성 리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지금은 파트장급, 차부장급의 여성분들도 이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직장에서 여성이 갖는 어떤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 이런 거에서 많이 배제를 시키긴 하죠. 근데 이게 장점 같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인 것 같은데 약간 역차별인 것 같은. 그런 여자니까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이건 너무 고되니까 물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렇죠. 안타까운 게 직급이 사장이에요. 어떤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는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약간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과 준비를 한다든지. 너무 안타까워. 아직도 이런 일들이. 아니 근데 지금 2022년 3년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내가 여성 리더십 교육 들어갈 때마다 대기업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중요한 회의에 여자가 안 들어가고 승진할 때 여자들은 아예 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대기업에도 아직 많아요. 제가 이제 기업체 강의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그런 일들 많이 있고.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그게 내가 그걸 나서서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 말이야. 왜 저한테 이런 일 시키세요? 이렇게 따지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못하지. 그렇다고 누가 나를 대변해서 사장급 이상 되면 사실 그런 일은 좀 맡기는 건 좀 어렵습니다. 뭐 한 명을 더 영입을 해서 맡길 사람을 찾아보시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부재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직장생활 27년간 여직원으로서 여성으로서 있으면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여자는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뭐 이런 문제도 사실 남자랑 다르잖아요. 저는 제가 입사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출산하고 나서 휴가 쓰는 게 좀 막 편하지 않았어요. 눈치 보였어요. 그래서 3개월 출산 휴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앞에 일찍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한 달밖에 못 쉬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도 육아휴직 문화가 있었어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안 써. 안 쓰죠. 쓰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2001년도에 육아휴직 들어가고 2002년도에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3개월 썼어요. 3개월. 쓰고 나와서 옆에 계시던 선배님이 같은 여성이었거든요.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그분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야, 육아휴직 쓴 애는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20년 전만 해도 육아휴직이 제도만 있었지 사람들이 네. 맞아.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한번 누군가 물꼬를 터주면 조금씩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은 뭐 아빠 휴가도 이제 쓰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잘 된 일이에요. 맞아. 예전에는 유니폼, 지금은 유니폼 제도가 많이 없어졌는데 유니폼 입고 다니는데 이제 겨울에 은행 갔다 오고 그러면은 너무 추운 거예요. 막 다리가 막 다 얼고 막 이래요. 세상에. 네. 근데 저는 단순한 생각으로 치마가 아니라 바지면 이게 괜찮겠다 싶어갖고 건의를 했어요. 건의했다가 많이 혼났죠.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만들어? 그 뭐 바지 유니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막 이렇게 협력 업체도 또 알아봐야 되고 직원이 뭐 한두 명인 회사도 아니고 막 수천 명이 있는 회사니까 또 비용도 발생하고 뭐 이랬던 문제겠죠. 근데 바뀌었어요. 바지로. 그러니까 선생님 대단한 인물이라니까. 선생님 직장 생활 잘 하려면은 어떤 팁이 있을까? 특히 이제 여성으로서 남자 여자 나누는 거 나도 별로 좋아는 안 하는데 그래도 여성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조금 주기가 남성들하고는 다르니까 달라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 CEO인 쉐릴 샌드버그가 2015년도에 쓴 레닌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맞아요. 좀 들었었고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몇 개 적어놨는데 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여성은 성품이 좋고 협상을 벌일 때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자들은 되게 친절하고 성품 좋고 인성도 좋고 부드러워야 되고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주로 여자한테 많이 요구를 해.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야. 네. 그런데 일을 할 때에도 남자들은 카리스마로 막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지를 굉장히 길게 설명해야 맞아요. 사람들이 내 거를 네. 겨우 받아들여주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조직에서 여자가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미국도 그렇다는 거지. 튀는 것도 좋지 않고 여기 써 있잖아요. 성품이 일단 좋아야 되고. 맞아. 근데 성품이 좋다는 거는 이게 되게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그러게. 근데 주로 있는 그 리더분들이 남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 볼 때 성품이 좋아야 된다. 여기 이거는 이제 막 상냥하고 배려심 있고 맞아. 이런 부드러워야 여성스럽고 되고 부드럽고 여성성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지. 네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여성이 저기 여성인 경우들도 좀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여성들의 경쟁 대상자를 남성으로 삼기는 너무 어려운 거. 그거는 우리 네. 같은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성장을 할 때 남자를 이기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야.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 중에 일단 여자는 다 누르고 내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여자를 셀링해 주지 않으면 맞아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조직 내에서.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이 나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서로가 좀 성숙하게 생각을 하고 맞아. 서로를 좀 도와주고 끌어주고 올려주는 걸 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부 섞여 있게 되면 좀 이렇게 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이제 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직에 내가 새로 부임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우선은 거기에는 여성분들하고 좀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끼리는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맞아. 얘기하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러면 좀 가까워지잖아요. 저는 제가 음식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특히나 나눠 먹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막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면 먹어주고. 너무 행복해요.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되게 이렇게 많이 내적으로 친밀해지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인간의 심리 자체가 그렇대요. 뭔가 먹는 것 자체가 생존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함께해. 함께해. 그러면은 행복감을 같이 함께하는 거고 생존 가능성을 같이 공유하는 거다 보니까 친해진대요. 이제 같은 그 부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분들과 좀 가까워지면서 나를 좀 알리고 친밀감을 쌓고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뭐 같이 근무하는 다른 남성 동료나 상사분한테 좀 싹싹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반대가 되잖아요. 반대가 되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렇게 와가지고 아양을 떨어,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오해받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아부가 아니라 그냥 매너를 지키고 나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건데 그렇게 오해받으면 되게 좀 속상하죠. 그래서 회사 그만두는 사람 정말 많지. 네, 맞아.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저도 교육은 회사에서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했지만 그때는 제 뒤에는 항상 회사의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제는 회사에서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 사업을 이제 꾸려나가는 중인데 열심히 배운다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성실성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화이팅! 화이팅!